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큰 화제를 모은 프로그램 불꽃야구의 총매출과 회당 수익 구조를 둘러싼 이야기를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제작을 이끈 장시원 PD가 공개한 발언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야구 예능이 아니라 기존 스포츠 컨텐츠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업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역 프로 무대가 아닌 스토리와 감정, 그리고 인간 서사를 중심에 둔 이 포맷은 방송 이전부터 제작 방식과 수익 구조에 대한 궁금증을 키웠습니다. 특히 정규 편성이나 전통적인 지상파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방식은 제작비 회수와 수익 창출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시원 PD가 직접 언급한 불꽃야구의 매출 구조는 단순한 숫자 공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이 어떻게 기획 단계부터 수익 모델을 설계했고 어떤 판단들이 현재의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가 단발성 콘텐츠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로 평가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더 빠른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불꽃야구의 매출 이야기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특정 스타나 화제성에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작진은 처음부터 과도한 연출이나 자극적인 장치를 배제하고 콘텐츠 그 자체의 힘으로 시청자와 만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인 폭발력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충성도를 쌓는 방향이었고 결과적으로 매출 공개라는 자신감 있는 행보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불꽃야구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냈고 회당 수익이라는 개념은 기존 예능과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장시원 PD라는 인물에 집중해 그가 어떤 제작 철학과 판단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꽃야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보다 먼저 장시원 PD라는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기존 예능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제작자가 아니라 기획과 제작, 유통 구조까지 함께 고민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콘텐츠를 단순한 경기 중계가 아닌 하나의 서사형 콘텐츠로 재구성해온 경험은 불꽃야구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장시원 PD는 과거 인터뷰와 제작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효율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불꽃야구 역시 처음부터 대규모 제작비를 투입해 단기간 화제를 노리는 방식이 아니라 제작비를 통제하면서도 콘텐츠의 밀도를 높이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수익 구조를 명확히 계산한 전략적 판단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회당 수익이라는 개념을 제작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장시원 PD는 불꽃야구를 하나의 브랜드 단위로 인식했고 각 회차가 독립적인 콘텐츠로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송 예능처럼 전체 시즌을 묶어 평가하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시원 PD는 시청률 수치보다 실제 도달한 시청자 수와 체류 시간, 그리고 이후 발생하는 2차 소비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는 광고 단가나 협찬 규모를 산정할 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불꽃야구의 매출 구조가 단순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시원 PD의 역할은 단순한 연출자를 넘어 불꽃야구라는 프로젝트의 사업 모델을 설계한 기획자에 가까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만 이후 공개되는 총 매출과 해당 수익이라는 숫자를 단순한 자랑이나 과장으로 오해하지 않고 하나의 구조적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불꽃야구가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매출을 만들어냈는지 그 수익원의 구성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불꽃야구의 매출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수익원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원 PD가 언급한 매출 구조의 핵심은 단일한 수익 통로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분산된 구조에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송 예능이 광고 수익에 크게 의존해온 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수익원은 영상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 수익입니다. 불꽃야구는 공개 초기부터 특정 방송 편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 기반의 시청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회차별 조회수와 시청 지속 시간이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었고, 해당 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축은 브랜드 협업과 간접 광고입니다. 불꽃야구는 과도하게 노출되는 광고 방식 대신 콘텐츠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형태의 협업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의 이탈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협찬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고, 회차별 수익 편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익원은 불꽃야구라는 이름 자체가 가진 브랜드 가치에서 발생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단순히 한 시즌으로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회자되고 재소비되는 구조를 갖추면서 관련 상품과 부가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숫자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총 매출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장시원 PD가 강조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불꽃야구의 매출은 특정 회차의 폭발적인 성공에 의존한 결과가 아니라 각 회차가 쌓여 전체 가치를 만들어낸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 수익이라는 개념 역시 단순 평균이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산된 전략적 지표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장시원 PD가 공개한 발언을 토대로 회당 수익이라는 숫자가 어떤 맥락에서 언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불꽃야구의 회당 수익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장시원 PD의 발언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총 매출이라는 큰 숫자보다 한 회차가 만들어내는 실제 가치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수익이 많다는 자랑이 아니라 불꽃야구가 어떤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었습니다. 장시원 PD가 언급한 회당 수익은 흔히 생각하는 광고 단가나 협찬 금액의 단순 합산이 아닙니다. 각 회차가 공개된 이후 발생하는 플랫폼 수익, 브랜드 협업에 따른 배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콘텐츠 가치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한 회가 공개된 순간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불꽃야구의 회당 수익은 회차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초기 회차는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고, 중후반으로 갈수록 그 효과가 매출로 전환되는 구조를 보였습니다. 장시원 PD는 이 과정을 두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설계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제작비 대비 수익 구조입니다. 불꽃야구는 대형 예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제된 제작비로 시작했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점에서 회당 수익이라는 지표는 단순한 금액보다 콘텐츠 운영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장시원 PD가 공개한 회당 수익 이야기는 숫자 그 자체보다 불꽃야구가 어떤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다른 스포츠 예능이나 유사한 콘텐츠와 비교했을 때 왜 불꽃야구의 수익 구조가 더욱 특별하게 평가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불꽃야구의 수익 구조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스포츠 예능이나 유사한 콘텐츠와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별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스포츠 예능은 시청률 중심의 평가 구조 안에서 움직였고, 그에 따라 광고 단가와 협찬 규모가 성과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불꽃야구는 이 공식에서 한 발짝 벗어난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이 스타 출연자나 화제성 높은 설정으로 초반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면 불꽃야구는 콘텐츠의 지속 소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차이는 수익 구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단기간에 큰 광고 수익을 얻는 방식 대신 회차가 쌓일수록 누적되는 수익을 전제로 한 구조를 선택한 것입니다. 특히 스포츠를 다루는 예능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결과나 승패 자체보다 그 과정과 감정선을 강조한 점은 반복 시청과 재소비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회차별 조회수의 급격한 변동을 줄였고 해당 수익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장시원 PD가 회당 수익이라는 개념을 강조한 이유도 바로 이 안정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스포츠 콘텐츠들이 시즌 종료와 함께 관심이 급격히 식는 반면 불꽃야구는 시즌이 끝난 이후에도 과거 회차가 계속 소비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회차의 성과보다 전체 아카이브의 가치가 중요해졌고
총매출 역시 단순 합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명확합니다. 불꽃야구의 수익 구조는 운이나 일시적 화제에 기대지 않고 콘텐츠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매출 공개가 콘텐츠 산업 전반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그리고 불꽃야구가 남긴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시현 PD가 불꽃야구의 총매출과 회당 수익에 대해 언급한 것은 단순한 성과 보고를 넘어 현재 콘텐츠 산업에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숫자를 통해 성공을 과시하기보다는 어떤 구조와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는 제작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불꽃야구 사례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반드시 전통적인 방송 시스템 안에 머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플랫폼 환경이 변화한 상황에서 컨텐츠의 생명력은 공개 시점이 아니라 이후 얼마나 오래 소비되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매출 구조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회당 수익이라는 개념 역시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꽃야구는 제작비를 무작정 늘리지 않고도 명확한 기획과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대형 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존 인식을 흔드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장시원 PD가 강조한 효율과 지속 가능성은 앞으로의 콘텐츠 기획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 매출 공개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어떤 가치와 구조를 지닌 결과물인가 라는 점입니다. 불꽃야구가 꾸준히 회자되고 다시 소비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진정성이 숫자로 증명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